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데일리 IT 뉴스입니다. 14나노 공정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텔의 코멜 레이크 소식입니다. 발음이 힘들어요. 못난 자식도 자식이라고 어쩔 수가 없겠죠. 일단 인텔의 현재 모습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인텔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코멜 레이크일 겁니다. 14나노라고 해도 뭐 제대로 된 성능만 보여준다면 뭐 그래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 녀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B460 OEM 마더보드를 통해 엔지니어링 샘플의 10코어 20스레드 10900K와 6코어 12스레드 10600K의 벤치마크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현재 이 유출된 벤치마크 결과만을 놓고 보면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시네벤치 R20 결과의 경우 멀티스레드 점수가 10900K의 경우 4215점, 10600K의 경우 2928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네, 요 점수만 놓고 보면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의 경우 B460 메인보드의 최적화 문제와 그리고 테스트 중 확인된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사실 요 결과는 그냥 의미가 없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900K의 경우 부스터 클럭이 3.3GHz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베이스 클럭은 2.5GHz에 그쳤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결과가 코멜 레이크 CPU의 정상적인 성능 벤치 유출이라고 보기 힘든 만큼 정확한 근거 있는 벤치 결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테스트된 결과를 왜 유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괜히 보는 사람들만 헷갈리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텔 관련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직접 리뷰하게 됐었던 인텔의 하이엔드 데스크탑 라인의 CPU, 뭐 현재 그 CPU 라인의 뭐 꿈이라고 합시다. 10980XE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CPU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두고 봤을 때 썩 좋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건 해외에서도 비슷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칩헬을 통해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 인텔은 캐스케이드 레이크 X 기반의 22코어 44스레드 10990XE를 준비 중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스샷을 보면 10900XE는 LG2066 기반이고요. 와, 다행입니다. 소켓이 바뀌진 않았어요. 유출된 스샷을 참고할 때 부스터 클럭은 5GHz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후에 나온 정보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베이스 클럭이 4GHz고요. 올코어 부스트도 5GHz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거 가능한가? 열은? 전기는? 어쨌든 이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 기준으로 14,005점을 찍었는데 기존 10980X의 경우 오버클럭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에 한 12,000점대 이 정도 점수대가 나온 걸 생각해보면 이 결과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텔 관련 소식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뭐 떡밥은 난무하는데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IT 행사 중 하나인 E3 관련한 소식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게 CES라면 이후 진행되는 주요 IT 행사 중 아마도 게임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E3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CES가 끝난 후 E3 관련 소식이 몇 가지 나왔는데 그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주요 스펙사항과 세부적인 내용을 E3 2020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소니가 E3에 불참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올해 또 소니는 E3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올 연말 플레이스테이션 5의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소니의 입장에서 E3 불참은 좀 의외였는데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E3에서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각 제조사가 준비 중인 차세대 콘솔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소니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진행되는 E3의 이 비전이 소니의 목표와는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니는 E3가 아닌 뭐 또 다른 행사 아니면 소니 자체 행사를 통해서 플레이스테이션 5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니가 빠진 E3를 기점으로 좀 더 엑스박스 관련한 관심도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세대 콘솔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레이스테이션 4에게 빼앗긴 이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소식입니다. 삼성이 약을 팔고 있을까요? 일단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삼성은 네온이라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며 꽤 홍보에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한 어떤 제품일 것이라는 단서만 남긴 채 이 궁금증을 끌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CES 2020에서 드디어 이 네온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삼성이 공개한 네온은 인공지능의 바탕을 둔 아바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덧붙이자면
좀 더 인간적인 아바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삼성이 선보인 인간형 아바타를 바탕으로 하는 네온, 현장의 담당자는 이 네온을 통해 서비스 그리고 의료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뭔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듯 특정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와 이미지로만 전달해 주는 것에서 떠나 인간형 아바타를 사용해서 좀 더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떠오르는데, 아마 게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헤일로라는 게임의 코타나를 떠올리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코타나가 생각보다 꽤 미인이었습니다. 게임에서. 그런데 삼성 측은 앞으로 이 네온 아바타를 통해 TV 앵커 및 대변인 그리고 영화 배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제가 약을 팔고 있는 거냐라고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데요. 튜링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하는 주체가 상대방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하면 통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좀 깐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요. 약이 좀 셉니다. 자, 삼성이 이번 CES 프레스 컨퍼런스 행사에서 인공지능 로봇 발리를 선보였었죠. 나중에는 발리가 돌아다니고 이 집안 어딘가에서는 이 네온 아바타가 두둥실 떠다니면서 사람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 그냥 좀 찐한 약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다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해외에서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그다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야, 너무 약 판다. 이런 반응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이 CES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진행한 행사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 일부 아이콘을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와 터치 아이디 아이콘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화면은 해당 내용의 문제로 지적된 발표 행사 장면 중 하나입니다. 뒤쪽으로 여러 가지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삼성은 다양한 인증 방법을 통해 삼성 패스라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 뒤로 보시면 좌측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아이콘이 애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터치 아이디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삼성 측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누리꾼들은 역시 삼성이다. 물론 이 누리꾼들은 해외 쪽 누리꾼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애플의 기술을 베껴 쓰다가 소송에 걸리지 않았었느냐?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가져갔네? 등등 그다지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CES 이후 워낙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내용들은 따로 또 정리를 해서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스타라비스타.